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루코입니다. 오늘은 요즘 매각된 컴포즈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컴포즈 커피가 4,700억 원에 매각이 됐다고 해요. 컴포즈 커피는 JM 커피 그룹에서 만든 커피 저가형 프랜차이즈고, 우리나라에서 2등 정도 할 거예요. 2등, 3등 메가커피랑 이렇게 있는 커피 양대 산맥을 이루는 프랜차이즈 커피인데요. 필리핀에 있는 졸리비라고 하는 회사에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졸리비는 가성비가 좋은 닭으로 만든 음식을 파는 필리핀의 공인기업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한 15년 전쯤에 필리핀에서 몇 달 지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현지에 있는 친구들도 졸리비를 되게 흔하게 먹었었고, 저도 꽤 자주 가서 먹었었던 음식 브랜드라서 졸리비에서 커피 브랜드를 매입했다고? 라고 하면서 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근데 졸리비에서 다 매입한 건 아니고요. 한 70% 정도의 지분은 졸리비에서 하고, 한 25% 정도는 사모펀드에서 매입을 했고, 그리고 5% 정도는 졸리비 푸드에서 가지고 있는 같이 관계가 있는 펀드에서 5%의 지분을 가져갔대요. 그래서 JM 커피그룹의 회장님은 메가커피의 지분 100%를 다 매각했다고 합니다. 엑시트를 잘 한 거죠. 매각을 다 하고. 꽤나 큰 규모예요. 제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하는 회사들이 매각을 했던 경우를 몇 가지를 기사로 접해가지고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3,300억 다 하면은 4,700억에 다 판매를 해버렸으니까 요거는 꽤나 큰 금액이고요. 요거에 비슷한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근래에 매각을 잘했던 것들을 보면 공차가 있고요. 공차가 만들어진 지 한 2년 만에 2000년인가 만들어져서 한 2022년에 매각을 했나? 그것도 한 300억대 매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꽤 우리나라의 돌풍적인 밀크티 열풍을 만들고 프랜차이즈들이 쫙 늘어나고 매출이랑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바로 정점에 찍었을 때 회사를 매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설빙도 매각을 했었죠. 설빙도 프랜차이즈들 자기의 가맹점들이 늘어나고 매출이 좋아지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시점에 판매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역전 할매 맥주라고 하는 맥주집도 한 1,000억대에 매각을 했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매각이 되면 어느 회사에서 회사를 매입했나 보면 사모펀드들이 많거든요. 프랜차이즈들. 근데 사모펀드가 수익성을 개선해서 기업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 재무적으로 돈을 잘 버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거를 마진을 붙여가지고 한 5년 몇 년 안에 판매를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두고 있다라고 저는 그런 기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컴포즈 커피는 그래도 졸리비라고 하는 글로벌 외수기업 회사에서 샀기 때문에 이걸 당장에 팔려고 매입을 했나? 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개선을 해서 지금 업계 1위니까 다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졸리비에서 왜 필리핀 회사에서 커피 브랜드를 샀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졸리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으로 여러가지 자기 음식 브랜드를 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커피 브랜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컴포즈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좋은 게 글로벌 스타를 광고 모델로 사용을 했잖아요. BTS를. 그래서
뭐 아시아권, 동남아시아권 시장에서도 좀 영향력이 있는데 이걸 노리고 일찌감치 매각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사실 기업을 팔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판매가 되는 게 아니니까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고민을 하고 전략적으로 수익 개선을 해서 재무적으로 굉장히 보기 좋게 단장을 해놓고 출점한 것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소비자들 혹은 매력적인 모델을 써서 국내에 국한되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고 싱가포르에 1호점을 오픈했나? 작년엔가? 뭐 그랬다고 들었어요. 올해인가 작년엔가? 그렇게 하면서 이게 매각을 위한 순서였는지 아니면 원래 자기들의 계획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졸리비에서는 커피 브랜드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하려고 계획이 있었으니 아마 그 시기가 잘 맞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남아시아나 이런 시장을 컨버저 커피로 공략을 해보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앞서서 컨버저 커피는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뭐 유명한 글로벌 유명한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출점 수도 많고 매출도 아마 좋을 거예요. 매출이 800억이 넘었던 걸로 기사에서 봤던 것 같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한 300억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 수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팔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제2의 커피그룹을 다 팔지는 않았을 거고, 요 컴포즈만 팔았으니까 제2의 커피그룹은 원래 하던 뭐 머신, 자재, 납품 뭐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납품하고 있는 그런 본사에서 쓰는 원자재는 원래 제2의 커피그룹에서 쓰면서 아주 좋은 가격에 회사를 잘 팔았다고, 브랜드를 잘 팔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매각 소식이 나와서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올 초에 부산에서 했던 월드커피 이벤트 굉장히 큰 회사들이 있어요. 이 전에도 그렇고 스페셜티 커피 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인 큰 커피 회사들이 나오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그 박람회죠. 그 박람회에 컴포즈 커피가 나왔어요. 그리고 JM 커피 컴퍼니도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커피 관련된 그 박람회들에 갔을 때는 그 박람회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박람회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그 매장, 그 박람회 자체에 참가를 해가지고 그 박람회로서 수익을 보는 회사도 있겠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참가를 하고 기업을 알리고 소비자들한테 우리 여기 있습니다 라고 홍보 마케팅의 시점으로 참가를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커피 관련된 박람회에, 그리고 특히나 스페셜티 커피에 특화되어 있는 그 박람회에 컴포즈 커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나왔지? 전혀 여기 어울리지 않는데, 그리고 나왔었던 적이 없어요. JM 컴퍼니도 예전에 과거에는 나왔던 적이 없는데 최근에 뭐 한 1년 사이에,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1년 사이에 좀 굉장히 큰 규모로 나왔어요. 그래서 왜 나왔을까 라고 했는데, 이 박람회는 최근에 부산에서 했었던, 멕시코에서 했었던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바이어 내지는 유명한 바리스타나 세계대회를 우리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외국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뭐 기업 사람들이나 관계자들이 많이 왔을 텐데, 그거를 노리고 가지 않았을까 라는, 아마 거기서 가장 큰 부스로 들어왔던 것 같아가지고 꽤 넓은 지역을 해서, 이게 한두 푼은 아니거든요 들어가서 그 정도로 꾸미는 게. 근데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일찌감치 외국에 있는 다른 회사들에다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그런 움직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팔렸어요. 잘 팔려서 뭐 잘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모펀드라고 하면 기업을 팔아야 되니까 이 브랜드를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많은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변화를 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인 그리고 매출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할 겁니다. 그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경영권을 가져간 거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 빠듯해질 수 있어요. 그게 뭐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마진 구조가 좋은 제품으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수수료 구조라든가 뭐 다 여러 가지 출점을 했을 때 출점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또 기업 입장에서 수익성 개선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효율화 될 거라 보니까 이게 가맹점주들한테도 좋은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컴포즈 같은 경우에는 졸리비푸드에서 가져왔고 이게 상호펀드가 25%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졸리비푸드가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 구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 정도는 아니겠다. 하지만 이것도 앞으로는 상호펀드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각을 위해서 어떤 기업이든 뭐 평생 10년, 20년 할 기업은 아닐 거니까 매각을 위해서 어떠한 구조적인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고 뭐 한 5년, 6년 이내에 또 다른 매각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메가커피도 판매한 지 지금 한 2, 3년 됐으니까 앞으로 2, 3년 안에 뭐 결정이 나겠죠. 또 다른 곳으로 판매를 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제가 일하고 있는 업계다 보니까 좀 뉴스를 보게 돼가지고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뭐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든 회사를 10년, 뭐 5년, 10년 이렇게 오랫동안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을 줄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잘 키워가지고 좋은 가격에 매각을 하려고 기획하시고 브랜드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여러 회사들이 어떠한 행보를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회사를 판매를 하고 어떻게 확장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